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장비남 5번째 영상인데, 제가 이번 주는 초특급 게스트를 못 모셨습니다. 네. 제가 채널 시작한 지가 3주밖에 안 됐잖아요. 3주 전부터 준비는 계속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섭외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이제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한 주를 쉬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재미나이가 갑자기, 아니, 팀장님도 이 메이킹 유튜브 채널을 꽤 운영을 해왔으니까, 당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셀프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좀 오글거리긴 하네요. 제가 유튜브를 벌써 한 6년 넘게 하고 있긴 한데 카메라 앞에서 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에서 김팀장 크래프트라는 목공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햇수로 7년이에요. 지금 구독자는 66만 정도 됐는데 제가 사실 목공 채널을 좀 열심히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구독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명씩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한 12년 정도 했고요. 마지막 직급이 팀장이었어요. 귀에 김 팀장이라는 말이 너무 익어서 나중에 이제 채널 만들 때 김 팀장 크래프트라는 채널을 만든 게 됐던 거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9년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핫하게 치고 올라갈 때잖아요. 누구나 유튜브 채널 하나씩 만들어서 영상 올려보는, 옛날로 치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누구나 한 번씩 해볼 때인데 제가 목공을 할 줄 알던 건 아니에요. 공부도 하나도 없었고 목공을 접해본 적도 없고, 그 당시 제 유튜브나 인스타 알고리즘을 보면 전부 다 목공이었어요.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는 날 뭔가를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10만 원짜리 월세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한 4평 정도 됐을 거예요. 당근에서 책상을 하나 사왔어요. 3만 원짜리 책상인데 그 밑에다가 원형톱을 이렇게 껴가지고 테이블소를 만들었죠. 테이블소가 굉장히 비싸요. 한 7, 80만 원씩 하니까 취미생활 하면서 너무 좀 과소비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만드는 김에 이걸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올렸더니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3개월 지났나? 어느 날 갑자기 제 폰에서 유튜브 알람이 막 미친 듯이 울리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더니 구독자가 갑자기 1000명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은혜를 입어서 떡상을 한번 겪었죠. 그러다가 6개월쯤 됐을 때 그 처음으로 유튜브 수익이 제 월급을 따라잡았어요. 그렇게 또 몇 개월 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쉬는 날 만들어서 촬영하고 주말에 이틀 동안 영상 편집하고 6개월 정도 더 했어요. 그때 구독자가 한 7, 8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제 확신을 했어요. 이제 전업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그 4평짜리 월세방에서 김팀장 크래프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4평짜리 방에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구독자가 한 20만 정도 넘어가서 뭔가 편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이 지하에 있는 34평짜리 작업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평범한 상가 건물인데 이렇게 지하 계단을 내려갑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죠. 근데 제 작업실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계단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다 보니까 그 합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지하 공간 매물들을 막 부동산 다니면서 보다가 이 계단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5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계약을 하고 4년 넘었어요. 한 5년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간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벽을 만들었어요. 가운데 가벽을 하나 쳐가지고 작업 공간하고 여기는 이제 제 생활 공간 이렇게 반을 나눠놨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실내 캠핑장 컨셉으로 만든 공간인데 손님 오시면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여기는 요새 제가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품 포장하는 곳입니다. 크래프티, 이게 제가 요새 제품 판매하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약간의 복층 공간이 있는데 이 아래 공간이 여기가 이제 자재를 쌓아놓는 공간이에요. 자재가 지금 이 밑에 있는데 자재들이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눕혀놓으면 진짜 이 면적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위에다가 책상하고 컴퓨터를 놔뒀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계단이 있고요. 계단 이렇게 5칸 올라가면 이렇게 책상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메리페어라는 의자인데 의자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합니다. 그 책상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모니터를 3개를 쓰고 있습니다. 32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2개랑 커브드 하나 세로로 쓰고 있고, 그래서 작업할 때 보통 이제 영상 하나 심심하니까 띄워놓고, 그리고 여기 맥북도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영상 편집용, 편집할 때 주로 사용하는 M4 맥북 프로 한 대 있고,
그리고 이 아래 본체가 있습니다. 이 책상 아래에 이렇게 매달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다 부품을 구매해서 직접 조립한 컴퓨터예요. 근데 이 본체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한 좀 바꿔볼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고민을 너무 오래 했더니 요새 램 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있어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사양 맞추려면 한 500만 원 나오겠던데. 자,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에는 난로가 있습니다. 이 난로는 이제 캠핑 난로예요. 이게 파세코 건데 대형은 아니고 한 중형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요 난로 하나 켜놓으면 제 작업실 전체가 훈훈해져요. 어차피 저쪽 작업 공간은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춥지가 않아요. 난로 요거 하나 켜놓으면 지금 온도가 19.7도 나오네요. 그리고 돌아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이게 제 워커들, 제가 이 목공 작업할 때 이 팀버랜드 워커 이거를 많이 신어요. 굉장히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안전화처럼 딱딱하진 않지만 저처럼 이제 가벼운 목공을 하기에는 충분히 강성이 있어서 저는 이 팀버랜드 워커를 많이 신고요. 요즘에는 요새 하나 사본 건데 이건 자라입니다. 첼시형 부츠인데 이제 약간 고무 같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친구는 겨울에 눈 올 때 자주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워커들 신발들이 이렇게 쭉 있고, 원래 어릴 때 바이크를 좀 탔습니다. 바이크를 좀 탔는데 마지막에 사고가 났어요. 불법 유턴 하시는 분하고 박아가지고 그때 이제 차를 넘어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바닥에 한 10m인가 이렇게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구급차 한번 실려가고, 그 당시에 와이프랑 결혼 날짜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장인 장모님이 병원에 오신 거예요. 김서방, 김서방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 결혼 전이니까 아무튼 바이크 접어라, 결혼하고 싶으면. 바이크 더 타면 결혼 없다. 그때 이제 바이크를 접었죠. 이게 그 당시에 썼던 헬멧입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냐면, 바이크 타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이크는 죽어야 끝나는 취미라고 하잖아요. 끊기가 힘들어요. 계속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옆에 두고 가끔 봐요. 긁힌 거 보이시죠? 땅바닥에 부딪히고 쫙 미끌려 가면서 이 귀마개 부분이 아스팔트에 갈려 나간 거예요. 부츠 복숭아뼈도 다 갈려 나가고, 그래가지고 구급차 그 출동하신 분이 그래도 안전장비를 다 착용을 하셔서 타박상으로 끝났다, 안전장비 잘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작업실에 놔두고 바이크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날이 풀리고 있잖아요. 시즌 오픈할 때인데 너무 타고 싶어요. 그래서 참는 김에 이제 빠져든 게 자전거죠. 이 자전거는 이제 약간 클래식한 자전거인데 하우아이 롤이라는 브랜드고, 모델명은 킥잇. 출퇴근할 때 가끔씩 타려고 최근에 중고 구매해온 건데, 근데 얼마 전에 날이 좀 풀렸길래 타고 왔거든요.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좀 못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 전부 다 실버 색상이라 예쁘죠. 동네 마실용 자전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가벽에 보면 이렇게 자바라 도어가 있죠. 그래서 이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여기 CNC 장비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CNC 중에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 한 판 사이즈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한 CNC인데, 얘가 제가 한 4년 정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900 주고 샀습니다. 특이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프로파일이에요. 이 프로파일로 볼팅해서 결합을 한 거라서 전부 다 분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지하에 있는 사람도 쓸 수가 있죠. 원래 CNC는 이 하부가 통 주물로 돼 있어서 창고처럼 입구가 넓은 곳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처럼 지하에서 쓸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었어요. 단점이 있어요. 모터라든지 이런 애들은 스펙이 좋은데 이 레일 부분 이런 데가 좀 내구성이 약한 게 들어가가지고 요새 좀 미세한 잔진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후회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미러키 장비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구독자 7, 8만 됐을 땐가? 굉장히 초창기에 앰버서더 활동을 좀 해보겠냐 하셔가지고, 그때 정말 저 별거 없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장비 지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미러키 덕분에 좋은 활동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미러키한테서 협찬받은 공구들이에요. 여기에 없는 공구도 더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작업할 때 미러키 공구들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캠핑 장비도 이 팩아웃 가지고 다닙니다. 저만의 팩아웃을 사용하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팩아웃을 열면 이렇게 몰리 패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부품들을 다 꺼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판이에요. 상판 이렇게 끼워주고, 이 친구가 뭐냐면 옆에 날개입니다. 이 팩아웃 연라인에 맞춰서 제가 이제 따놓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보조 상판을 넣어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도어가 닫힐 수가 있잖아요. 닫히지 않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딸깍하고 껴주면 이 친구가 도어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안 다치게. 그러면 잘 고정이 돼요. 뭐가 많죠?
날개도 앞에다 꽂아주고, 여기도 이제 상판, 보조 상판이 되고, 여기 아래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 IGT 사이즈 버너예요. 버너를 이렇게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저 혼자 가서 놀기 좋은 미니 사이즈 주방이 하나 생기죠. 여기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굽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또 이런 부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하나 꽂아줘요.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맥주 캔이나 물병, 커피잔 이런 걸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죠. 굉장히 귀엽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캠핑 갈 때 잘 쓰고 있습니다. 팩아웃이 굉장히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만든 작업대가 있는데, 이 작업대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턴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모서리에 턴테이블을 달아놨는데, 이거 밑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거 아시죠? 볼 베어링이 들어간 이 턴테이블 하드웨어인데, 이거를 요 테이블 끝에다 하나 달아줬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꺾으면 구멍이 밑에서 보이잖아요. 이런 적당한 사이즈의 판재를 하나 올려줍니다. 여기서 나사를 하나씩 박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이렇게 4군데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테이블 생산을 하는데, 이 옆부분을 샌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샌딩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샌딩을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면 막 들어서 회전시키고, 이게 테이블이 또 묵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움직일 게 아니라 이 테이블을 좀 돌려보자 해가지고 턴테이블에다가 테이블을 딱 올리고 의자에 앉아서 샌딩기 손에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샌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렇게 샌딩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이번에 최근에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샌딩용 턴테이블 작업대.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는 게 페스툴 샌딩기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페스툴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페스툴 그 본사에서 한번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페스툴 장비 한번 써보실래요 해서 받은 건데, 요즘 제품 생산할 때 정말 잘 쓰고 있는 게, 제가 샌딩기가 브랜드별로 다 있어요. 미러키도 있고 디월트, 보쉬도 있고 얘를 못 따라가요. 속도가 더 빠르고 힘이 더 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다 힘 세고 속도 빠르고 좋은데, 이상하게 이걸로 샌딩을 하면 샌딩이 잘 돼요. 더 부드럽고 그리고 덜 힘들어요. 이 샌딩기는 페스툴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좀 비싸다. 집진기랑 같이 했을 때 거의 한 200만 원 돈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집진이 정말 잘 돼요. 먼지가 밖으로 안 나와요. 집진기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 집진도 굉장히 잘 되고 샌딩도 잘 되고, 선물해주신 페스툴 코리아 덕분에 요새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목공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작업하면서 가장 힘들고 목공을 하지 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분진이에요. 나무 먼지. 여기 보시면 이 CNC 가공 한 장 한 거거든요. 요만큼 하나의 먼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나마 CNC로 하니까 먼지가 막 흩날리진 않는데, 정말 이게 공구 들고 자르고 다듬고 하시는 분들은 먼지가 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집진 라인을 위에 깔았습니다. 저 하얀색 플라스틱 관으로 쭉 내려가서 제셈 루터 테이블인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중고로 팔까 싶어요. 근데 이 친구도 여기 이제 집진 라인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도 집진 라인이 있어요. 가운데서 빨아들일 때 사용하는 관이고, 얘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문을 열면 이렇게 대형 집진기가 있습니다. 3마력짜리 집진기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100데시벨 넘게 나와서 안에 흡음재 처리해서 문을 닫아 놓고 씁니다. 그러면 한 70데시벨까지 떨어져요. 자, 그리고 또 목공 작업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눈이에요, 눈. 그 재단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에 먼지가 이렇게 딱 튀어 들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안경을 쓰는데, 귀에 걸친다기보다 살짝 들어서 이 모자 위에 걸쳐요. 저는 광대에 딱 밀착이 되죠. 그래서 이 아래로 들어오는 먼지가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안 쓸 때는 머리에 걸쳐놓고, 그 다음은 소음이죠. 소음. 뭐 하나 조용한 공구가 없어요. 하다못해 드릴만 해도 드릴 계속 조이고 있으면 이 드릴도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팟을 씁니다. 에어팟을 노이즈 캔슬링 한 다음에 귀에 딱 꽂고 작업을 하면, 뭐랄까, 이제 갑자기 굉음이 나는 그런 충격음은 얘가 100% 걸러주진 못해요. 그래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정말 안전 규격에 맞는 그런 이어폰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방에서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이 노이즈 캔슬링만 해도 충분히 걸러주더라고요. 그 음악을 작게 켜놓고 노이즈 캔슬링 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귀가 굉장히 편하네요. 간단한 작업 하실 때는 이런 거라도 좀 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 활동했던 것들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캐티를 보고 따라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사통이 회전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캐틸 나사통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도 돌리면 회전되는 얘 좀 상태가 안 좋네. 너 나중에 보자. 뭐가 이렇게 많냐 여기. 제가 이게 정리정돈을 이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뭐가 좀 많네요. 뭔가 이제 높은 곳에 수납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거 쭉 당겨서 눕히면 이제 속이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밀어서 넣으면 서랍처럼 이렇게 수납이 되고, 요런 거. 요것도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잘 나왔는데, 그리고 이걸 카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유튜버 중에 이거 그대로 그냥 따라해가지고, 제가 뭔가 작품 활동을 하면 도면을 이미지 파일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필요하신 분 따라서 쓰시라고.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뭐 특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배 아픈 건 뭐냐면 그분들은 조회수가 잘 나와. 저는 몇십만 나왔는데 이거 따라 하신 분이 한 몇백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배가 아팠다. 좀 부럽더라고요. 조회수 잘 나오셔서. 제 김팀장 크래프트 채널 가시면 예전에 올려놓은 거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 공간을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쓰면서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 가벽. 이 가벽을 뜯어서 좀 일로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좀 데려오고 싶어. 이 생활 공간은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손님 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쓸데없이 넓고 절반 정도? 한 5평 정도만 놔둘 걸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해소하고 싶은 거는 이 공간을 창고로 옮기고 싶습니다. 일단 또 제가 제품 생산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판재 쓰는 양이 달라졌어요. 제가 작품 활동할 때는 한 달에 한 2장 정도 쓰나 합판을.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단으로 합판 옮기는 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한 번 받을 때 한 20장 30장씩 받아야 되는데 이 지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창고를 하나 알아보고 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서 지게차로 이렇게 뜨고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질문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장비에 투자하고 싶은 거. 저는 지금 1,000만 원이 생기면 CNC를 교체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초맨님도 CNC를 골랐고 우리 까발로 트레일러 대표님도 CNC를 고르셨는데 저도 CNC네요. 지금 제가 CNC가 있기는 하지만 저 친구가 속도도 느리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CNC를 좀 더 이렇게 스펙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5년 뒤에 김 팀장 그리고 장비남을 상상한다면. 제가 지금 장비남 시작한 지가 3주가 됐죠.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4주 차가 됐을 텐데, 저는 일단 김 팀장 크래프트는 사실 뭐 폐업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뭔가를 쏟아서 채널을 키우는 게 무의미해졌고, 장비남 채널을 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후를 상상을 했을 때 이 장비남 채널을 좀 열심히 키워서 5년 정도 되면 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영상이 좀 쌓였을 거잖아요. 제 채널에 출연해 주신 분들하고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일, 뜻깊은 일을 한다든지 그런 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스스로 인터뷰를 하고 엔딩까지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이 어색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많은 분들 약속 잡고 있어요. 스케줄 조절하고 있는데 정말 멋진 분들 많이 나오실 거라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